네, 이것은 정치인가 야구인가 국내 최초 정치를 야구로 바라보는 정치 베이스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뭐 얼마 만에 이 완전체인지 예? 우리 선수들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었습니까? 누가 제일 사실 이 5분 누가 제일 바쁘셨죠 그동안? 예,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전지훈련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전지훈련 뭐 이렇게 지역에서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부산 자이언츠 쪽에서 네, 부산 자이언츠 아 쪽에서 그렇습니다. 부산 자이언츠 쪽에서 전지훈련을 다녀오신 한 수를 가르쳐 주러 갔는데 예. 한 10수는 배워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무튼 뭐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의 따끔한 논평을 또 오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2주의 스코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호의 스코어와 여의도 구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만나보시죠. 2주의 스코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호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안타를 언제 때리나요? 그렇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윤석열 호의 성적은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긍정, 부정 둘 다 횡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고요. 한국갤럽의 조사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7, 30, 29, 30, 29, 30 안쪽에서 약간의 박스권이라고 표현해도 뭐 무방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성적은 어떠한가요? 이야, 기가 막히게 지난주에도 통타였는데 이번 주도 통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중도층과 무당층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느 팀도 지지하지 않는 이 팬들이 지지할 팀을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정당 지지도를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의도의 분위기를 좀 알아봤고 용산의 분위기까지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정당 지지도와 국정 지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께서 대표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윤석열 단장의 아니 윤석열 호의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율 그러니까 성적이 상당히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로야구 페넌트 레이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아 이번 시즌은 막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아마 12월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이상 이게 뭐 용수고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다. 다음 새로운 연도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네. 뭔가 반전을 해야 되겠다고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조금 포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플레이, 이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경기 외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지훈련을 가는 데 있어서의 취재기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할 것이냐 부분을 둘러싸고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면서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끊임없는 구설수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기 외적 변수 때문에 오히려 휘둘리는 그런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또 특히 문제는 그러니까 이 취재 기자들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지금 차별적인 이 그러니까 구단의 대우 자체가 사실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팀이 저런 식으로 막 대도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저래 대하지 않을까? 라는 상당한 또 공포도 자아낼 수 있는 심지어 공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번 12월 연말까지는 그냥 좋다. 막 여기까지 죽 썼으니까 여기까지 가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이 근데 1월 달 되면 갑자기 반전이 됩니까? 해가 바뀐다고 반전이 됩니까? 그러한 노력 자체를 내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다져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포기했다 하더라도 다음 시즌조차도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의 이어지는 더 상세한 내용은 부산 전지훈련 기간 동안 스픽스의 차재원 칼럼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대항전 또 하고 오면 이제 우리 월드컵 앞두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월드컵도 앞두고 있으면 또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우리 국민들이 규합하고 단합하고 응원해주지 않겠습니까? 또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우리 이종훈 선수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국정 지지도가 너무 변화가 없어요? 물이 컵에 반이 있는데 반이나 있다가 반밖에 없다 차이입니다. 반이나 있는데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과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아요. 지금 이 30이라는 거, 29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와, 안 내려갔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지금 국감이고 예상국회고 이때 집권 여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관행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1년 동안에 국정에서 많은 것들이 또 터져 나오고 막 하거든요. 예. 자, 두 번째 참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예. 뭐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 혼돈스럽고 또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런데 네.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순방 성과가 있는데 왜 바로 반영이 안 되냐? 즉발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건 이제는 학습 효과처럼 순방에 갔을 때 뭔가 하나 트집 잡고 뭔가 하나 잘못됐다라는 게 더 부각이 돼요. 네. 지금 성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그 프로그램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한중회담과 또는 한미회담에서 또는 한미일회담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당히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사실은 논쟁을 벌여야 될 문제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아이다 안 왔다 안 왔다 이거는 정말 네. 저는 이 방향 네. 바라봐야 되는 방향이 잘못돼 있다. 예. 적당히 해야 된다 그건. 네. 그거보다 더 해야 될 건 실제로 진보가 문제 제기해야 될 건 아니 한미일 미사일 요격 그 정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 앞으로 그러면 MD 체제로 가는 거야? 이런 식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난 더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 대표 선수 두 분은 이 어떤 국가대항전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사뭇 진지해.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선수들이 평가를 또 해줘야 돼. 우리 신인규 선수는. 뭐 저는 사실 이번에 그 해외 순방 국면에서 우리 윤석열 구단주께서 네네네. 저기 이루심 빼라. 저 네네. MBC 이루심은 같이 이거 야구 못한다. 네. 이래가지고 진짜 뺐어요. 네. 빼가지고 이제 민항기 타고 이제 이렇게 네. 가는 모습까지 봤는데 이제 관중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뭐 점수도 안 나고 안타도 못 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심판 갖고 싸우고 이러니까 좀 야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저 경기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 네네. 이제 이러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기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20대, 30대, 40대의 지지율이 거의 이제 10%대에 이제 다 수렴이 됐다는 게 하나 첫 번째 포인트고 예. 두 번째는 중도층만의 지지도를 따로 분석을 이제 그 세부 자료에 보면은 거의 긍정보다 부정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이할 만해요. 그래서 중도층이 이제 거의 뭐 등을 돌리는 수준에 저는 이르렀다라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보합세 아닙니까? 계속 네네. 이제 지지율의 변동이 없는데 예. 무당층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한 30% 정도 맞아요. 나옵니다. 30이 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 또 특기할 만한 것은 정의당이 어떻게 지금 또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거 누구 좀 때문이지? 예, 좀 아주 안타까운 일단 마음이 우리 드네요. 오현주 선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예. 노정열 선수. 네, 보통 이제 해외 순방을 하면 나라를 대표했다는 느낌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한테 이렇게 접대받는 그 느낌 때문에 네.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지만 네. 지금 저 조사를 보면 적게는 16일, 많게는 거의 20일 가까이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예, 12구 용산 참사에 대해서. 네네. 진정성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다음에 정홍원 국무총리부터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다 사퇴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는 과연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태도로 임했느냐 이것을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지율만 가지고 따지자면 네. 진정한 사과 그리고 책임자가 조건을 달더라도 이번 사태만 수습하고라도 저는 제 자신이 먼저 자리를 내려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네. 먼저 선언하는 모습. 예. 특히 예를 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음. 그렇게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이 참사 와중에도 플러스 요인이 작용했고 또 해외 순방 효과도 작용해서 조금 더 많이 올랐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정부의 이 태도 그리고 책임 회피를 하거나 전가를 하거나 꼬리자리식으로 일관한 것이 굉장히 깊게 잠겨 있을 거고 아까 정책 얘기 굉장히 이종근 평론가 좋은 얘기 하셨는데 대중정치는 이론과 실제가 섞여 있습니다. 정책이 중요하지만 실제 대중정치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만찬장에서 다른 정상들을 이렇게 어울려서 스탠드업 토크도 하고 그러는데 왜 혼자 둘이 앉아 있을까? 왜 다른 정상 배우자들은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가서 감상도 하고 거기 품평을 할 텐데 왜 혼자만 나오셔서 그 어려운 장면을 굳이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 예. 이런 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예. 이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1%가 빠진 것이 아닌가. 요거에 대한 2라운드는 잠시 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현주 선수. 정의당은 왜 그런 거예요? 정의당이요? 네. 우선은 왜 절반이나 빠진 거예요? 50%나 빠졌잖아요. 컨벤션 효과가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이정미 대표가 출발을 순조롭게 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으나 사실상 양당 진영 간 대결이 강화되면서 네.
정의당의 역할을 딱히 찾을 수 없는 더 이상은 찾을 수 없는 약간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생각해서 예. 저는 조금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전체 평가를 해주실 때 안 내려간 게 어디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이 지지율을 못 올리고 있다. 둘 다 맞아. 그런 생각이 박스권에서 못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들고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써도 과하지 않은데 박스권이라는 표현은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변화든 가져와야 되는데 네. 당분간은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 계속 박스에 머물러 있지 예. 않을까라는 예. 더불어서 생각이 정의당호의 어떤 지지도도 네.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아니요. 저는 기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2주의 스코어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2주의 하이라이트를 넘어갈 텐데 2주의 하이라이트 첫 번째 장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유동교의 진술에 의존한 터무니없는 정치 수사,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우리 정진상 실장 관련해 가지고 구속 수사로 들어갔는데 민주당의 입장이자 박찬대 의원의 입장인데요. 요거를 꼽아주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예, 예. 사실은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 졸이는 뉴스. 지금 이제 심사를 받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걸 야구적으로 어떻게 풀어볼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떠올린 단어는 이거예요. 아까 정자살인 그러니까 삼인성호처럼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이제 이거 야구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일구이무라는 말이 있어요. 일구이무. 예, 그러니까 이제 김성근 감독 옛날 예, 썼던 말인데 이분의 이게 그러니까 평소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구이무라는 것은 야구에서 공 하나에 모든 승부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공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라. 두 번째 공은 없다. 두 번째 공은 없다. 하나에 그러니까 모든 거 집중을 해라. 예. 그런 뜻인데 예. 사실은 어떻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검찰의 수사는 1구2무하고는 전혀 1구도 있었고 지금 2구도 있고 3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우리 상황이 바뀐 거는 검찰 바뀐 거 말고 없다. 그거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지난해 이 대장동이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검찰이 한번 1구를 던진 거예요. 1구를 던져서 사실은 사실상 무혐의이다. 뭐 그렇게 잡아넣지도 않고 수사도 허지부지가 끝났는데 그때는 혐의가 안 나왔던 게 왜 갑자기 1구 2무가 아니고 1구 2구가 되고 또 1구 3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경기의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승부 조작도 가능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고 아마 이재명 감독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단장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야구 경기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어서 그걸로 우승을 했다? 아니면 그게 지나갔다고 해서 가면 그걸 갖다가 멈출 것이냐, 아무거나 없던 일로 가면 다 덮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 이번 올해 메이저리그 우승한 팀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잖아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과거 2017년도 우승을 했죠. 그때 그 다저스한테 이기고 할 때 그때 사실 문제됐던 게 그 뒤에 나중에 문제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인 훔치기를 했어요. 사인 훔치기를 해. 그 파장이 엄청 컸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챔피언 그걸 갖다가 지울 수는 없어요. 지울 수는 없지만 그때 상당한 그 혐의가 있었던 책임을 졌던 단장, 감독들은 사실은 메이저리그에 사실상 퇴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1구 2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 KB리그 감시 감독 체제가 너무 허술하고 특정 편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켜보는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는 그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정확한 진상이 뭔지 이런 걸 갖다가 그건 결국 법원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진상과 관련된 진상이 뭐냐? 네, 그렇죠. 잠깐 얹어봤는데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우리 좀 선출 신인규 선수가 보시기엔 정진상 실장 지금 이제 실질 심사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오늘 밤늦게 아니면 내일 뭐 새벽 이렇게 나오겠죠. 또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예상하기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요? 이게 좀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일단은 봅니다. 근데 네. 지금 정진상 실장이 들어가면서도 저는 모습을 일단 처음 봤고요. 네. 그동안에 사진이 비공개 그동안 소환을 보면 방송 나온 사진이 너무 네. 옛날 사진이야. 완전 옛날 사진만 어. 오다가 이제 처음 실물을 봤는데 네. 어쨌든 들어가면서 약간 좀 검찰 수사의 그런 좀 편향성 예.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이 법원에서 그 서울중앙지법에 또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있어요. 예. 이분들은 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2022년 2월이죠. 그때 예. 이제 다 인사를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편향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도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압수수색 있고 집에서 돈 뭉치 발견되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막 보복 수사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몰고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이지만 그분도 구속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야당 여당을 따지지 않고 범죄 앞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무게감으로 봤을 때 박순자 이재명, 박순자 노무현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많이 차이는 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뭐 이게 기계적 형평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범죄 앞에서는 네. 여야를 떠나서 네. 결국 사법부가 독립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너무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런 말로 가기에는 네. 좀 성급하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는데 자 우리 노정열 선수나 오현주 선수나 뭐 다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고 1년 차 예.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예. 국정의 어느 한 부분을 대단히 잘하면 예. 사실 그 불공평성 시비가 없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아까 말했던 29%고 음. 레임덕에 가까운 이 국정 동력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가운데 예. 고3 생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생활 속에서 갑자기 그러면 측근이 이재명만 있느냐? 권핵관, 윤핵관은 없느냐? 김핵관은 없느냐? 예. 그냥 객관적으로 관객들이 보기에는 같이 털어라. 그리고 양쪽 다 네. 하루 만에 다 모았어요. 예. 법정에서 소요되는 대선 자금을. 예. 과연 그러면 이쪽만 터는 것이 타당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형평성 시비를 거는 것이고요. 네. 정진상과 김용이 들어가면서 한 말은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그랬고 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사선 의원인데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한 걸로 봐서는 예. 그리고 그 동문치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그 출판기념회 사유는 제가 봤습니다. 노웅래 의원 출판기념회 사유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많이 들어오고 보통 아시겠지만 여야가 합법적으로 오.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출판기념회입니다. 아 맞습니다. 보통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책이면 네, 그것만 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네네. 한 두세 권 들고 10만 원 정도씩 내면 예. 웬만큼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몇 천에서 억 단 이상 모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돈이 꼭 뇌물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를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짚겠습니다. 예. 이종훈 선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예. 하면 그 후에 올려요. 정치 자금 네. 공식적으로 올려요. 안 그러면 네. 나중에 선거와 겹치면서 네. 이 돈의 흐름이 뭐냐 하면서 그게 검은 돈으로 음. 사실 추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언제 봤어요? 2020년이잖아요.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동안 그 돈을 그대로 집에 묶어두고 있다? 그건 다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버님 부조금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럼 오늘 저는 진짜 놀랐어요. 아, 예, 예. 딴거 다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돼. 뭐가요? 정진상이라는 사람. 아 나 그렇습니다. 유령이나 옛날 사진만 보다가 나는- 실제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또 당대표가 혹시 나오지 너무 않나. 베일에 가려져 있긴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사진이 언제 언론에 노출됐느냐. 저기 던졌을 때. 예. 던지고 정진상 실장이랑 통화됐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예, 언론들이 예. 정진상 그 기사를 쓸 때 그 사진 어디 있어? 사진 어디 있어? 근데 그때 나한테는 전화 왔어요. 어. 캠프 측에서. 예. 뭐라고요? 아니 저기 저 선배님이 계셨던 그 매체에 네. 그 사진이 올라갔는데 기사는 건드리지 말고 사진만 빼달라. 나만 얘기가 아니라 다 전 그 언론에 예.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음. 저 사진만 빼달라. 그 사진 한 장 있는 거 그걸 난리를 쳤어요. 음. 그래서 더 사실 언론들이 오늘 더 주목을 한 거야. 뭐 어떤 사람일까? 왜 저럴까? 예, 근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예. 오늘 워딩이 예. 대단히 정치적인 워딩을 했는데 예. 대단히 정치적이지 못한 태도와 예. 용어 사용이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야. 이게 내 옷이 아니야. 정치적인 그런 워딩을 할 사람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한테 하더니 미안하대.
미안하다는 말을 정치적으로 잘 안 쓰잖아요. 유감이라거나 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개념어를 쓴다고. 근데 마지막에 딱 하더니 미안하다는 표현도 되게 어색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논점 돌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이 진짜 돈 받았느냐. 돈 안 받았다. 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이 진짜 최측근인데 그러면 결제 라인에 다 대장동 서류 다 당신 사인이 있다. 근데 그 당신 책임 있느냐? 나 책임 없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지. 갑자기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니야. 2급이야 2급. 당직자 2급 당직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나와서 이거는 3인 성호고 뭐 검찰 정권이고 그 굉장히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그런 오늘의 정진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우선은 노웅래 의원이 제가 있는 마포구 의원이라서 근데 저는 사실 노웅래 의원 그 사건에 이전에 이제 민주당 사무부총장 그분이 걸렸던 이제 몇 억짜리거든요. 거기에서 6천만 원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가 단순히 여당의 중진 의원 한 명이 아니라 더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전국이 어디로 갈지 좀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단순히 그냥 이재명 그 정진상이나 이런 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굉장히 큰 어떤 전국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면에서 조금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판단을 내리거나 이러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진상 실장이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뒤에 민주당의 어떤 이 방향이 어떨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증자살인이다, 3인 성호다라는 얘기는 조작 수사다. 다 조작이다. 이거 거짓말이고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도 이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쯤은 본인의 측근 정말 측근이라고 한 사람이 구속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당이 엄호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정말 걱정 어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턴하면 내부 분란을 일으키려고 정치검찰이 이렇게 몰고 왔는데 그걸 받아주면 안 되죠. 받을 수 없습니다. 낭떠러지로 나중에 질주할 한번 필요는 결과를 없다. 보시죠. 사법부에서 결과를 진짜 보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도 진상이와 나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라. 뭐가 있느냐라 이제 항변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저희 정규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시점 어딘가에 이제 정진상 실장의 거취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를 만나볼 텐데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저희가 처음에 평가했던 바로 그 대통령의 우리 윤석열 구단주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진석 우리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정진석 감독의 페이스북을 보면 한국 외교의 동맥경화를 뻥 뚫었어. 외교 혈맥 뻥 뚫었다. 막 그랬어요. 대한민국 외교가 정상화다. 그럼 그동안은 비정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당연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립 서비스로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야 평가가 너무 상반된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뭐 더 언급을 안 할게요. 자 짧게 평가부터 해볼까요? 우리 신규 선수는 어떻게 봤어요? 뭐 일단은 대통령의 그 구단주에 그 어마어마한 실수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한미일의 그런 외교적인 원칙을 밝혔던 거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좋게 봤고 다만 이제 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그런 대외 위기 속에서 너무 이제 미국에 우리가 좀 제일 앞서서 이렇게 뛰는 선수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조금 그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챙겨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박홍근께 준비가 돼 있나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가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립 서비스 멘트는 이랬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서비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요. 립서비스라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립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제 폄하될 만한 그런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해외 순방이었는가. 한편으로는 갸우뚱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봐야죠. 지금
혹자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제일 선두에 서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거리를 두고 억지로 사실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인도 태평양과 관련돼서 이번에 전략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미국은 계속 쿼드 들어와라, 인도 태평양 들어와라, 이 전략에 들어와라 했는데 계속 6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독자 전략이다. 하지만 뭐 독자 전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말씀하셨듯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국 쪽으로 서겠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그래서 다시 북중러가 아까 이제부터 북중러가 블럭을 간다? 아니에요. 거꾸로 이미 북중러가 블럭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 동안 끌다가 사실 한미일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하이 연대라고 해서 나토 정상회담과 거의 맞물리면서 사흘 후에 상하이에 러시아, 브릭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그다음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각국 남미 국가들이 모여서 사실 나토 정상회담과 블록이 상정이 됐거든요. 이미 뭐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손을 잡고 있고 북한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 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우리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제재할 능력이 없어요. 견제 능력이 그 이번에 다 드러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존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도태평양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미일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뭐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미사일 유격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한미일과 관련된 동맹이 군사 동맹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를 지금 깼다는 거예요. 예.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고 적합한 선택이었다. 미국의 이제 편에 서게 된 것은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한편에서는 미국 딸랑구냐라는 이제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립 서비스라고 표현하셨는데 박홍근 선수는 저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서비스로 끝났다. 서비스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정근 평론가도 일부 맞지만 그런 구도로만 보면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거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변수 국가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균형자론과 운전자론이 나왔냐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4대 강국 안에 지금 북한과 우리 한반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결국은 살 길은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경제 G2의 가장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있는데 특히 외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와는 또 다른 수사가 필요합니다. 카드를 A부터 Z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쿠션을 넣어서 돌려치는 외교적 그 언사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는데 요번에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을 그건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슈퍼마켓 앞에 있는 술상에서 우리 시정 잡배들이 아이 러시아 놈들 말이야 우크라이나 친구하고 때려 죽여야 돼 중국 말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 정도의 술사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더라도 여러 가지 언사가 있는데 카드를 너무 쉽게 드러내 보였고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미일한 미국과 일본은 그렇게 볼 겁니다. 우리는 한미일이라고 하지만 그 체제에서 우리가 밑에 있는 하극 체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그럼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한미일 공고만 살 길이다고 이렇게 너무나 내뱉었다. 또 한 가지 외교지만 사실 비행기 안에서도 외교가 이루어졌는데 차별과 배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MBC만 안태원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비행기에 탄 수많은 언론인 가운데 자기랑 친한 채널A 기자와 남편이 검사인 CBS 여기자 둘만 가지고 1, 20분도 아닙니다. 1시간 동안 무슨 그렇게 속닥거림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외교라는 게 꼭 한미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 대한 외교를 굉장히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별과 배제도 문제고 그래서 아마 앞에서 나타난 이 외교 순방이라는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1%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우리 노정원 선수께서도 이제 그 너무 그 좀 외교는 가끔 이제 뭐랄까요 전략적 모호성, 아사모사 사인이 읽힐 듯 말 듯.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 그럼 절로 간다? 줄타기 이런 거 이제 필요한데 편들기 외교를 한 거 아니냐? 즉 이제 야구로 따지면 사인 너무 읽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차재원 선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국가대항전 경기에 완전히 영몽패를 당했잖아요. 한 번은 또 이 그러니까 루킹 삼진, 스탠딩 루킹 삼진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상당히 경기력은 향상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정하게 이번 국가대항전 경기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특정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경기를 하기보다는 향후 큰
경기를 대비해서 일종의 편짜기를 위한 일종의 탐색전 네. 그런 걸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구 진짜 만약에 이 판이 진짜 야구판이라고 한다면 진짜 편은 잘 짰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1, 2 국가하고 손잡았으니까 그건 완벽하게 맞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진짜 야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냉엄한 이제 국제 경기 상황에서의 진짜 따져볼 대목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뭐랄까 일종 간보기 형태로 중국하고도 약간 이 경기도 한번 힘을 한번 겨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팀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주 롱텀으로 봤을 때 네. 아주 장기적인 그러니까 긴 페넌트 레이스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 바로 그렇게 섣불리 편을 먹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는 그렇게 편을 먹었는데 문제는 나중에 앉아 이 한미일 한 팀이 됐는데 거기에서 선발진을 구성하는데 한국 선수는 한 명 정도밖에 선발진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이게 과연 연합팀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 노정열 선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단장이 이번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에 동행하는 취재기 기자단과의 알력 갈등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기 외적 변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경기력 자체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갖고 왔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프로야구에서도 자기 특정 구단에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 살짝 빼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다른 기자들이 보이콧을 해요. 우리 안 가. 이런 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판은 조금 제가 보니까 제가 과거 옛날 그 일종의 취재 기자단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지 말자. 뭐 이 정도는 의리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같이 지금 이 선수단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특정 기자만 딱 불러갖고 여기 와라. 그래서 같이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기자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MBC 기자를 배제한 것은 채찍이었다고 한다면 야, 이거는 당근이네. 그럼 나 저 당근 주스 먹으려고 하면 저 윤석열 단장과 친해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난 날카로운 질문 안 해야 되겠네. 뭐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자기 위축, 자기 검열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그 구단이 정확한 문제를 제3자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취재기자들이 냉철한 시각들이 사라졌을 경우에 그 구단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희가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윤석열 후보가 해외 원정 경기를 하고 오거나 국가대항전 하고 왔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 때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과가 없었다거나 막 일부러 폄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 회담은 다 하긴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영봉패에서 루킹 3진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 회담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얼마나 호되게 두드려 맞았는지 이번에 댓글로 아주 팩폭을 당해가지고 자 우리 오현주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야구에서 별로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언급 안 되죠. 약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야구를 너무 우습게 봤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스포츠 산업 육성을 어마어마한 정책으로 걸고 있고 그리고 향후 2025년까지 프로 구단을 20개까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축구? 프로야구. 네, 프로야구를 지금 한 5개 수준인데 20개까지 확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야구에서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이 강자로 부상할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지금 야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게 사실 메이저리그가 만든 이제 세계 경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장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대만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도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중국도 경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나중에 이렇게 미국이 먼저 제안해가지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대만하고 우리 4명이서 한번 경기를 해볼래라고 제안했을 때 우리가 덥석 거기를 물면 지금 한국의 이
그 전직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감독으로 진출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다 포기하고 중국이 이거 안 돼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시장을 다 포기하고 갈 것이냐 그렇게 갈 것이냐 4명 팀 야구 안 해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덥석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향후 미치의 효과가 너무 크다. 네, 그런 비판을 하고 아니 누님 싶습니다. 지역 경기 하느라 요즘 바쁘시다고 그러더니 네. 비유를 잘 하셨네. 아니 근데 네. 10초만 반박. 예. 진짜 야구 투자한대요? 20개, 야구를? 20개 구단. 그거 진짜 안 돼요. 그래봤자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중국을 너무 무시하는 아니 이유 한 가지야. 들어봐요. 시진핑이 축구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근데 축구 어떻게 잘해? 축구 성적은 못하잖아. 반비라고. 뭐 시진핑의 그 이 투자는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난 야구도 시집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 하이라이트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순방 평가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아차차 에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결정적인 실수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차차 에러입니다. 아차차 에러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했던 저희가 처음에 평가할 때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순방길에 동행했던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캄보디아 순방 중에 주최 측이 마련한 정상 배우자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하는 거를 취소하고 이런 심장 질환이 앓고 있는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요. 네, 이런 사진을 찍어 오셨다고 하고 요건 이제 전속 취재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뭐 논란이 됐는데 요거를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길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빈곤! 네. 빈곤 포르노! 발음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네. 빈곤 포르노! 빈곤 포르노가 이게 사실 학술 용어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근데 왜 근데 굳이 빈곤 코스프레라고 하면 되지 왜 빈곤 포르노라고 했냐 이제 이 지적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화면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이해하세요. 이 포르노라는 게 성적 행위를 묘사한 소설, 영화, 그림 등등을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요. 예. 가장 근사한 예로는 푸드 포르노가 있습니다. 사람들. 먹방이나 쿡방을 너무 과도하게 네. 그 음식의 가치라든가 우리 인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런 굉장히 인문학적인 소양을 담는 슬로우 푸드 운동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나온 말인데 네. 일부 국민의힘 그 금배지 여성 선수들이 포르노에만 꽂혀가지고 옮겨왔잖아. 포르노에 꽂혀와서 뭐 장경태를 윤리에 제소한다 그러는데 저는요 검색을 해봤더니 2009년도부터 국민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그다음에 EBS, 머니투데이 등등에서 사회 현상의 하나로 미니 다큐처럼 이 빈곤 포르노를 다룬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알고요. 저 말을 왜 했냐면 이건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촬영 전문가, 조명 전문가들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온 플래시 카메라로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조명이 한두 개 이상 세팅이 되지 않고서는 저런 구도와 조명이 안 나온다. 저기 사진 찍을 때 조명을 세팅했다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다면 정말 저건 있어서는 안 되는 빈곤 포르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거는 조명을 장치를 세팅하고서 그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에서 아니면 전혀 없었다라고 증거를 밝히실 책임이 입증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각국의 여성 배우자들이 서너 명이라서 같이 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혼자만 그 크메르 루즈의 아픔이 있는 캄보디아 국민들은 앙코르와트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긍심. 그런데 저렇게 어둡고 안 좋은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왔는데 어떤 선진국의 영부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장 못 사는 소년을 안고 있으면 아이고 구해줘서 고마워요, 자선해줘서 고마워요 하겠습니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일단 빈곤 포르노 용어로 공격하는 층이 너무나 과도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 팩트 체크를 할게요. 팩트. 아까 우리만 안 갔다 앙코르와트를
아닌데. 아니 저 일정에서는 11명의 영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예. 6명이 안 갔습니다. 6명. 예, 6국가에 5명이 안 갔어요. 아니 5명이 갔죠. 5명이 갔죠. 그러니까 6명이 안 갔다고. 오케이, 6국가의 영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만 안 간 거 아니다. 자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음. 그거 무슨 공식 일정 아니에요? 그래서 예. 5명만 갔어요. 왜 김건희 여사만 욕을 먹어야 돼? 두 번째. 예. 자, 그러면 자, 피해자 중심주의 맨날 외치잖아요. 네네. 캄보디아가 뭐라고 했는지 보자고.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욕을 했는지 아닌지. 캄보디아 뭐라고 했어요? 자, 프놈펜 포스트입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현지 지난 가족- 14일 한국 대통령 기사 부인 뽑아오셨어. 아픈 소년에게 희망을 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오. 이거는 사실 쿠키뉴스가 한 건데 제가 찾아온 다른 신문들 다 있습니다. 네. 안경 벗겠어요. 자, 투마이트 마이 13일 김 여사의 소식 전하면서 네. 한국에서의 치료를 약속했다. 캄보디아 익스프레스 뉴스, 오크나, 크메르 타임스 전부 다 지금 다 저기 있고요. 전부 칭송을 했어요. 오. 아름다운 미담이라고. 오. 여기 어떠한 언론도 우리 창피하다 안 그랬고요. 지난번에 차 교수님이 아마 그 말씀하셔서 저도 찾아봤어요. 낸시 레이건이 83년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갖고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나 와서 우리나라의 심장병 어린이를 그 만나서 그 다음에 데리고 갑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해줘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그럼 그 창피했습니까? 사안이 부끄럽다고 다르죠. 했습니까? 아니 사람 구했어요. 자, 이 아이 독지가들이 나서서 살린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가 네. 데리고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사람 살렸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제가 보수 유튜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네. 제발 캄보디아는 네. 김건희 여사를 고발해라. 창피한 걸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 우리 쪽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지. 왜 지금 실제로 저 증거가 팩트 있는데. 체크 하셔서 저도 10초만 쓸게요. 예, 10초 쓰세요. 캄보디아 일부 언론이 그렇게 미담으로 환영한 거는 일부 좋은데요. 네. 텔레그래프 영국 매체, 그다음에 CNBC 인도네시아 매체, 그다음에 환구 15의 인터넷인 환구망 등등에 보면 파버티 포르노로 코스트플레이를 했다고 국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시선이 그렇다는 점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또 캄보디아 현지 언론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종건 대표 선수 얘기고, 자 어떻게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차지원 대표 선수.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해외 그러니까 이 전지 훈련을 이번에 이제 동계 시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투수를 영입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저 투수가 상당히 구력이 정말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을 구단 관계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기자들이 안 씁니다. 기자들이 언제 쓰느냐? 진짜 라이브 피칭을 기자들 눈으로 보고 난 뒤에 써요. 그럼 그게 뭐냐? 네. 쉽게 말하면 일종의 뻥튀기 할 가능성이 많거든. 우리 전력이 이만큼 무슨 말인지 높아졌어. 알겠어요. 그러나 그 객관적인 잣대는 누구냐? 기자들이 씻은 거야. 그렇죠. 기자들이 보고 기자들이 4년간 이 현장을 봤던 기자들 입장에서 저 신인 선수의 구위가 정말 뛰어나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지만 공이 공끝이 살아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자기 눈으로 안 보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보잖아요. 네. 여러 명이 보고 야 이번에 저 참 기대할 만하다. 그때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이번에 좋은 일을 저는 선행을 했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장면 자체를 대통령실의 시각으로 보여줬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자체를 왜 까지 못합니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할 때 예. 저도 해순방 여러 번 가서 영부인 풀 다녀도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영부인의 움직이는 것까지 가서 뭘 하는지 그래서 주고받은 문답을 전부 다 풀기사로 만들어서 주면 기자들이 거기서 치사선택했어요. 예. 그 주로 영부인 기사는 거의 안 써. 왜? 별로 이 뉴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런 식으로 그 대통령실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사람들에서 저 연출된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기자들을 데리고 갔으면 예. 그럼 기자들이 시선에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고 있는 거든지 뭐든지 그거는 기자들이 지금 보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했구나 생각하지만 예. 안 그러고 자신들이 보여주니까 이거는 뭔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러니까 지금 하기 위해서 화보 그렇게 촬영 한다는 거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화보 촬영이란 말을 괜히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하나 분명하게 짚고 싶은 부분은 장경태 의원이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의 선택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일종의 선정적이다. 선정적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왜 우리가 이 지금 소위 말해서 옐로우 저널리즘에서 선정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다?
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장경태라는 정치인 선수가 이 한판에 뭔가 내가 한번 튀어보고 뭐 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도 저는 깔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과유불급 예. 지나치면 미치지 않으면 못하다. 예. 이 이야기는 장경태 선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순방 나가시거나 해외에서 경기하실 때는 이제 그 전속 우리 저기 취재하는 뭐 구단에도 다 있잖아요. 그 전속으로 해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하는 이제 그 홍보단이 있는데 홍보단에서 직접 찍어가지고 기자들한테 배포하지 그러면 말고 공개가 되지. 원래 이게 비공개라는 건데 그치, 공개보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줬어. 같이 좀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미담은 왜 자기가 밝히냐고. 남이 얘기해야지 미담이지. 아 그리고 그렇긴 한데 모르게 해야지. 그리고 저것도 네. 사실 이거예요. 저기 의사예요, 의사. 이 무슨 의사지? 우리나라 의사가 가서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이제 구하고 있는데 네. 첫날 갔어요. 첫날 갔는데 네. 그 한 아이가 못 간 거야. 안고 있는 아이가. 그래서 어디 있어 물어봤더니 그래서 의사가 이제 대통령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날 아니 그 아이가 좀 섭섭했더라. 이건 다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부인, 그러니까 저 김건희 여사가 그럼 내가 앙코르와트 안 가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갈게 해갖고 이루어진 건데 나는 차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왜 그걸 스스로 사진을 찍냐고. 기자들한테 찍게 해야지. 사실 빈곤 포로로 좀 돌아가서 네. 제가 사실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요? 제가요. 본인이요? 네. 언제요? 그 예전 정확하게 그 워딩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누구에게? 이제 서울시가 그 당시에 기생충이 엄청 상을 받았을 때 그 아현동에 그 슈퍼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관광지로 만든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반지하. 네, 반지하. 그거는 좀 심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 아니, 그 화가 나서 그 관련 논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빈곤 포르노가 있군요. 거기에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당시에 모든 시민사회와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은 빈곤 포르노다. 맞아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저는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세대 간의 차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좀 많이 쓰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받아들이는 게 세대 간에도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정말 학술적인 용어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다만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가 저는 또 한편으로 다른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달리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 혐오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언론인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하는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을 때 고지고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적인 혐오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맥락에서 이 논쟁이 이뤄진 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이거 길게 더 논쟁 안 하고 저희 돌직구 넘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에 국민의힘에서 그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건 개인적으로 또 오바는 아닌가? 또 오바 떨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양두구육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나올 줄 알았다니까. 양두구육에 나를 개로 비유해?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안타 안 줬거든. 언제 나오나 뜬금없어. 그러니까 이제 좀 국회의원 다음에 좀 더 잘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분들 좀 적당히 하자. 아주 쉽네요. 자, 바로 돌직구 넘어가겠습니다. 2주의 돌직구는 어떤 게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나는 몰랐다.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 저는 나쁜 것을 넘어서 뻔뻔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역사에 가장 비겁한 경찰을 기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자, 2주의 돌직구 조은희 의원 또 장재하 의원 꼽았는데 누가 꼽아오셨습니까? 제가 했는데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돌직구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인재 전 용산처장 그러니까 서장이 난 보고받지 못해서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장재원 의원이 던진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 책임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뭐 진짜 몰랐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프로야구를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은 단장의 몫이고 관중은
감독의 몫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적은 원래 감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그 감독의 성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단장이 어떤 선수들을 좋은 선수를 잘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리크루팅 시스템, 그러니까 스카우팅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만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자원을 갖고 그렇게 경기력을 잘 발휘해야만 그러면 관중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구단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는 거죠.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이 한 경기의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오롯이 감독한테 모든 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전에 선수를 스카우팅하는 것부터까지 준비가 다 있는 그런 팀이야만 챔피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이인재 서장 같은 경우는 뭐냐? 나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뭐 그러지 그러니까 그 지금 뭐랄까요? 나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단장이 제대로 그걸 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즉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인재 전 용산서장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관리해야 될 책임자잖아요. 예. 그렇긴데 그 시스템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고 나는 당시 갈 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한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장재원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장면이 저 장면뿐이 있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제 국회에서 많이 이제 저런 장면들을 익숙하게 봐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잠깐 반짝 이제 화면에 나왔다가 한동안 좀 잠잠했잖아요, 장재원 의원이.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막 드러내는 겁니까? 네. 그 자막에 지금 나갔는데 예. 여당에서 네네. 경찰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정말로 저거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도 정부의 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경찰국을 설치하신 분입니다. 그 경찰을 장악해서 안전이든 치안이든 잘 해보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저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 역사에서 가장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저렇게 되면. 저 말은 그대로 돌려드리면. 예. 왜냐? 이임재 서장이든 윤희근 경찰청장 포함해서 상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안전자가 들어가는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정부 조직법에도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실정법이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100만 명의 공무원들은 지방 국가 할 것 없이 경찰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직종의 공무원이라 늘 관심을 갖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법의 가치입니다. 예.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일선 경찰이든 서울 경찰청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 예. 그거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조직의 일부인 경찰에게 너무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 자르게 한다. 예.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비슷한 발언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의 실종 시대를 살고 있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라는 게요.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하위 개념으로 다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칙 이런 것들이 막 나열이 돼 있어요. 뭐 복수정당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치라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하위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인 거죠. 하위 체제의 하나인 건데 지금은 법치가 그냥 만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위 개념이라고 하는 정치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건데 전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서장이든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 형사 책임 다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총괄하고 정치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행정을 또 도맡아서 해야 되는 정치 권력들은 도대체 역할이 뭐냐? 더 상위에 있는 것인데 더 큰 책임과 더 큰 권한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하위직들이 잘못한 일 거기 하나하나에 지금 집착해가지고 누구 처벌하면은 이제 감정적으로는 좀 국민들의 여론이 좀 잠잠해질 수 있거든요. 이건 너무 그 거꾸로 된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도대체 어디 갔냐라고 국민들은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예. 정치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정부적 책임도 아무도 안 지는 것이고 이럴 거면 정치인 왜 뽑습니까? 선출 권력을 왜 우리가 선출해야 됩니까? 정치가 완전히 무너진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여드린 저희 자료화면이 그 10월 29일에 있었던 참사 이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제 말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아무도 안 지긴 하네요.
정치인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저희 이제 선고안을 해야 돼서 아니 너무 슬퍼서. 슬퍼서 대한민국이 그렇긴 한데 나는 이제 상식이 좀 기대고 싶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는 앞으로 한 2주 안에는 아니 용산구청장이라도 하나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저는 약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물러날 거라고 보십니까? 용산구청장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아마 누구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을 왜냐면 누군가 질 거냐. 정부적 책임을 누군가 질 건데 누군가라도. 그러니까 이제 행정으로 연루돼 있는 경찰 행정으로 연루돼 있는 경찰서장, 경찰청장 나 바라지도 않아. 다만 진짜로 용산구청장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막 열심히 때렸는데 아니 뭐 막 보도를 보면 너무 무책임한 상황들이었어요. 이거 그래 용산구청장이라 좀 물러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상해 주세요. 이거 전 선고안이라고 예상합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으로 제가 넓게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아무도 책임 안 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장도 안 물러나요? 아니, 안 집니다. 저는 진짜 그냥 안 솔직히 얘기해서 야.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다. 전 이렇게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예요. 왜냐면 박희용 구청장은 눈물의 사죄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왜냐면 그분은 마음의 책임만 느끼셨기 때문에 오케이. 정무적 책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오케이 우리 이종훈 선수는요. 아니요, 저기 용산구청장 아마 물러날 날 겁니다. 거예요? 당연히. 진짜요? 그럴 수밖에 일주일 안에? 없고요. 그건 모르겠고요. 이게 선관위 일주일 거잖아요. 일주일 거? 네. 선관? 그 이주라도 우리가 아니, 이주라도. 일단 저 정부의 입장이 이거예요. 정무적 책임 지겠죠. 자, 문재인 정부랑 좀 비슷해요. 아까 뭐 또 반발을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인사를 하는데 참 고구마 같았어요. 그 즉시 인사를 하지 않고 한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불쑥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걸 책임지는 게 아니고 뭐 정기 인사야 하는 식으로 해서 물러나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윤은 더 심해요. 윤 대통령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이 인사의 텀이라든지 인사를 책임으로 해서 정부 모멘텀을 갖지 않겠다라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고안이라면 다음 주 전혀 변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무적 책임은 아마 지울 거예요. 저는 이제 구청장. 저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정무적 책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시적인 요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정무적 책임을 진다? 그건 책임 안 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시점에 져야 정무적 책임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아니 뭐 6개월 뒤에 정무적 책임진다? 그런 건 없는 거 아니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팀에서는 뭐 이제 박희영 구청장 징계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박희영 구청장뿐만 아니라 저는 한덕수 총리까지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해왔고요. 네. 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무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쭉 해온 모습을 봤을 때는 전 정무적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사법적 책임을 자꾸 주장할 것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더 나빠졌을 뿐이지 문재인 정부 때도 정무적 책임 잘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좀 나빠지고 있다.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자, 비슷했어. 괜찮았어요? 아, 지금 상민 씨한테 배웠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언급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참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어찌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쓰나미가 몰려왔다거나 땅이 꺼졌다거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퇴화를 당했을 때는 무조건 공직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화풀이하지 않습니다. 네. 세월호와 이태원이 왜 문제가 됐냐면 평소에 문제 없었는데 전 세계인들한테 그렇게 홍보하면서 놀러 오라고 했으면 서울시장님, 용산구청장님 그리고 경찰에서 할 도리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4시간 동안 112 신고가 됐는데 4시간 동안 뭐 했냐를 묻는 것이고 세월호 때도 아침 10시 반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아니 그렇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찾기가 힘들었나요?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까지 7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이지 참사라도 같은 참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 5명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네네. 일주일을 기한을 두고 기대를 해보자면 우리의 타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진다. 네, 알겠습니다. 차지원 선수 마찬가지. 저 먼저 하면 아 그래, 말씀하세요, 하세요. 저 용산경찰서장이랑 그다음에 그 용산구청장 2명 같이 물러난다고요? 네. 다음 주에요? 일주일 안에요? 2주일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일주일 안에 하겠습니다. 이건 저기야 그 용산서장 홈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야. 내가 홈런 크게 아니면 배팅을 하시는 네네. 배팅이야 배팅. 아니 너무 지금도 이미 너무 실기했는데 네. 왜냐면 이제 곧 아무튼 예산 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 매듭 짓고 난 끝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뭐 국정조사를 좀 어쨌든 앞에 두고 2명은 물러나는 걸로 정리된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서장하고요? 용산서장하고 용산구청장. 딱 용산서장은 용산에서 벌써 막는다. 벌써 물러났고 정부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물러났고.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정치 베이스볼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하고 베이스볼, 야구하고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야구보다 훨씬 못해요. 왜냐하면 야구는 있잖아요. 야구는 해가지고 약간 연패에 들어가면
바로 3년 계약했던 감독도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거는 완전 책임을 확실하게 지어요. 예. 진짜 그 아주 무서울 정도고 이번에 그 LG가 사실은 페넌트레이스 2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영 감독이 사실 3연속으로 지금 가을 야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우승 못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리안 시리즈 못 나왔다고 바로 잘랐어요. 물론 그때는 그건 너무 가오가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지만 예. 뭐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도 허영상 그 감독인가요? 그 양반도 중간에 페넌트레이스 바로 중간에 잘라버렸잖아요. 사실은 그 자르는 것 자체가 가감하게 잘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시즌이 약 3분의 1 정도 흘렀는데 만약에 3분의 1 남았는데 자르면 그거는 완전히 그거 리그는 포기하는 거고 최소한 절반 정도 가기 전에 자르면 한번 반전을 기대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단장께서 저는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예. 어차피 자를 거라면. 예. 그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중에 자르고 나면 시즌을 포기하고 자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보통 근데 선출직과 임명직은 또 다른 차원이 있어서 네. 마음의 결정을 아무튼 우리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선구안까지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봤고 정치 베이스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